자, 그럼 이번에는 중앙 디자인 중에 메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제로 봤던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보면은 대형 배너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베스트 아이템 6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은 메인 디자인 같은 경우 일단 지금 보는 메인 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든 페이지들은 상단과 그 다음에 중앙 영역, 그 다음에 하단 이런 식으로 갖고 있거나 또는 혹은 공통된 우측이나 좌측이 있거나, 그렇죠. 그 공통된 영역을 제외하고 컨텐츠가 표시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을 마크업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같은 디자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앙에 해당되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 해당되는 마크업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잡는 거는 저희가 배운 건 DIV밖에 없죠. 그럼 DIV로 잡으면 되고요.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하나밖에 없는 큰 역할을 하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DIV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클래스보다는 ID를 사용해서 이용을 합니다. 상단 같은 경우도 ID로 헤더라는 이름을 줬죠. 그런 식으로 주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컨텐츠라고 많이 쓰는데, 왜냐면은 이 중앙은 어떤 컨텐츠가 나오는 영역이잖아요. 메인 컨텐츠, 상품 목록 컨텐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컨텐츠라고 잡거나 혹은 컨텐츠 랩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쓰기 위해서 컨텐츠라는 이름을 갖고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됐으면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만큼의 영역을 하나 잡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영역 안에 보면은 현재 이 영역 내부 안에서 상단에는 배너가 있고 그 밑으로는 베스트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 두 개에 대한 각각의 영역을 또 잡아줘야 됩니다. 일단 위에 배너를 담을 DIV 영역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베스트 아이템을 잡을 DIV 영역 하나, 이렇게 잡았죠. 근데 동일한 DIV니까 구분이 안 돼서 이름을 줄 텐데 이번에는 클래스로 별명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으로 해서 상단은 뭐 메인에 있는 배너니까 메인 배너라고 한번 주고요. 밑에 베스트 아이템은 이름 그대로 뭐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 지금 클래스명 입력한 걸 보시면은 메인과 배너 사이에 B자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 배너와 아이템 사이에 I자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래스명을 줄 때 두 단어가 만약에 사용된다 하면은 두 번째 시작하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구분을 짓고 사용을 합니다. 이걸 낙타 표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낙타 등을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중간중간 대문자로 커지는 형태로 이렇게 쓰는 거를 낙타 표기법이라고 하고, 클래스명을 여러 단어를 하나의 클래스명으로 쓸 때는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는 첫 번째 알파벳을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혹은 전부 소문자로 쓰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언더바로, 이렇게 전부 소문자가 될 때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언더바로 표시를 해갖고 사용도 합니다. 이거는 뭐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메인 배너 혹은 아이템 배너라고 띄어쓰기를 쓰면 왜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클래스명은 하나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10개, 20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과 배너를 띄어쓰기 한다는 것은 메인이라는 클래스명과 배너라는 클래스명 2개를 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베스트라는 클래스명과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명 2개를 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중간을 대문자로 하든 아니면 언더바로 하든 이런 식의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도 저도 싫고 전부 소문자로만 적고 싶다 그래도 상관없고요. 반드시 저렇게 사용해야만 된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왕이면은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쓰고 있는 이런 방식들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상단에 메인 배너를 담을 영역 하나를 잡았고 하단에 베스트 아이템을 담을 영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메인 배너 영역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큰 배너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넣으면 되는데요. 이미지를 넣으려면 이미지 주소를 알아야 되죠. 저희가 사용하던 기본 스킨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배너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속성을 통해서 이 이미지 주소를 가져올 거고요. 해당 이미지 주소를 아이템 소스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까지 담았는데, 보통 쇼핑몰에서 배너 이미지는 클릭하면은 어디론가 이동을 하죠. 그렇다는 것은 이 이미지 태그를 A 태그로 감싸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 A 태그 안에 있는 것이 버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금 넣은 배너 이미지를 이렇게 안에 놓고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아직 주소를 넣진 않았지만 여기에 입력하는 주소로 이동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메인 배너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마크업이. 다음으로 베스트 아이템을 잡을 건데요. 베스트 아이템을 또 자세히 살펴보자니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목과 아래 상품 목록,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상품 목록은 후에 생각하고 제목을 잡을 마크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태그 같은 경우는 파라그래프라고 해서 단락을 의미한다고도 했지만 앞서 설명한 거에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의 짧은 제목을 만들 때도 P 태그를 이용하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P 태그를 이용해서 제목을 담을 거고요. 안에 있는 내용이 베스트 아이템이니까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또한 선택하기에 앞서 그냥 P라고 선택을 하면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름을 주고요. 제목이니까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까지는 잡았는데요. 이제 밑에 상품 목록 6개를 보니까 이 상품 하나하나가 이 상품, 이 상품, 이 상품, 이렇게 6개의 상품이 보니까 다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6개가 뭔가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단에 글로벌 메뉴를 만들거나 메인 메뉴를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게 반복될 때 사용하는 태그는 ULLI가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배운 6개의 태그 중에서는 ULLI가 지금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에 UL로 열고 닫고, UL 안에는 LI만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LI로 열고 닫고, 그리고 총 6개의 상품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6개의 상품을 담을 영역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를 잡았죠. 그냥 태그로만 써도 되지만 그래도 저희는 연습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UL까지는 이름을 줄 건데요. 클래스명이 상품 목록이니까 그냥 goods list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i 안에 또 다른 상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품 하나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상품 하나에는 여러 개의 또 항목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상품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상품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품 금액이 있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앞서 배운 태그 중에 DLDT did는 상품 상세뷰에서 판매가는 얼마, 소비자가 얼마, 포인트는 얼마, 적립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제목과 내용이 있는 형태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구조, 하나의 그룹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묶여있는 구조에서도 DLDTD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DLDTD의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ULLI와 마찬가지로 DTDD를 묶는 것이 DL이었습니다. 그래서 DL로 열고 닫고, 그 안에 DT가 있었고요, DD가 있었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DT는 타이틀이고 DD는 데이터에 관련된 태그인데, 상품에서 타이틀은 상품명이겠죠. 그래서 DT는 상품명으로 이용할 거고, 그렇다면 상품 이미지는 DD, 데이터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T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DL 안에는 DT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DT만 선택하기 용이하겠지만, DD 같은 경우는 DL 안에 2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름이 없다면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클래스명으로 보통 상품 이미지는 이렇게 썸네일에 썸즈라는 클래스명을 많이 이용하고요. 밑에는 금액이니까 프라이스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상품 가격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위에는
어떤 상품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미지 태그가 들어가겠죠. DT에는 상품명이 들어가겠죠. 이런 구조를 갖는 겁니다. DL에는 굳이 이름을 안 줘도 되는데 지금은 또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이름을 줘서 선택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스 리스트에 있는 하나의 상품이니까 이름을 구스라고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li부터 li까지 그 안에 dl, dt, dd가 하나의 상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상품의 이미지가 없죠. 상품의 이미지를 구글에서 검색을 통해 상품 이미지, 아무 이미지나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들어가 보면 제품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죠. 요 이미지를 속성을 통해 주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소를 넣어주면은 아까 그 이미지가 불러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품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해당 상품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다는 것은 상품 이미지도 결국 버튼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는 건 또 이미지를 A 태그로 묶어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A로 열고 A로 닫고, 이미지를 클릭했을 경우 이동해야 되니까 A 태그로 이미지만을 묶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품 이미지가 링크 버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상품이 완성됐는데 똑같은 게 6번 반복을 하니까 일단 하나 완성된 li를 6번 반복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름에만 1, 2, 3, 4, 5를 주고 이렇게 숫자를 증가시켜 가지고 다르다는 걸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고 있었던 이 메인 페이지에 대한 마크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워낙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나온 것도 있는데, 이 마크업을 복사를 해서요, 저희가 연습 중인 개별 디자인의 메인 페이지에 HTML을 전부 지우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CSS도 새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게 의미가 없으니까 다 지워주고 일단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는 대형 배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로 줬던 베스트 아이템, 그 밑에 상품 이미지, 상품명, 금액, 상품명 2, 금액, 상품명 3, 금액,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위에는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배너 또한 버튼으로 됐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